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의 기출문제 해설. 자, 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5번은 이제 바로 전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많이 봤던 그 박스형 문제 스타일이 출제됐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단 법령에 따른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 지문은 바로 이제 우리가 탄력 세율이었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맞고요. 다만 가감한 세율은 우리 문제 풀면서 많이 봤던 지문인데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입니까? 아닙니다. 당해 연도만, 그해 연도만 적용이 됐었죠. 자, 틀렸고요. 니은 법령이 정한 고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별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4% 고율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00분의 40이 맞고요. 디귿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입 비율, 시가 표준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자. 예. 주택은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하지만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문제에 관한 이게 결합 문제가 나왔네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미가선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인데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시면 되는 거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형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고유재산, 별개재산과는 합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답 1번이고요. 2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전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주택이죠. 주택은 이 토지 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자, 3번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많이 본 질문.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님도 많이 본 질문. 주택 부속 토지 경계. 그죠?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제가 강조 많이 했어요. 바닥 면적의 무조건 몇 배? 20배가 아니라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가 되겠죠. 5번입니다. 재산세 과세된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자, 우리 건축물은 주택과 과세 방식이 다르잖아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이지만 건축물은 건물분, 토지분 나눠지고 있죠. 구분 과세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27번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 부가징수 자주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역시 이번에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 두 번째,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가 아니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예,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래서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가 아니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박스형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자, 28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국내자산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선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세 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공제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우리는 무슨 방식? 소득별 공제 방식으로 썼죠. 소득별 공제. 같은 유형끼리는 통산되는 거죠. 하지만 뭐 서로 다른 뭐 주식에서 뭐 마이너스 났다. 부동산 서로 통산이 안 되는 거였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2월 과세. 우리 많이 연습했던 2월 과세 지문 나왔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일반적으로 상속주의세는 경민정이 안 되지만 단 2월 과세는 경민정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취득원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었어요.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나 아니면은 감가상각비는 경민정이 되는데 이거를 보유기한 중에 이미 경비로 써먹었다면 이거는 공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중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산입하지 않지요. 즉 우리 부당행위, 그렇죠? 자, 증여한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위잖아요. 증여 후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어떻게 됩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증여세 낸 것은 부과를 취소한다. 부과를 취소하죠. 부과의 취소. 네, 그래서 그 2번의 2월 과세하고 제가 4번의 부당행위 요거 꼭 비교 정리하고 들어가시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5억 원인임에 있어서 토지를 우리가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5번인데요. 우리가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 중 하나죠. 시가 대비 우리가 저가 또는 고가 거래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에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부당행위상 부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요 기준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당행위 되는 거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규정이 되면 시가로 평가를 해줘야겠죠. 시가. 그렇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29번입니다. 29번 문제로 갑니다.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자, 이 계산 문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동안 출제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아마 당황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뭐 틀리라고 낸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세 감면액은 단 조세특례제헌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감면부를 고려한 감면세를 구하는 건데 요건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산출세. 자,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에다가 자, 맞추기 쉽지 않겠죠? 감면 대상이 되는 양도 소득금액이다. 네. 거기에서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차감한 거에 대해서 감면율. 예, 요게 산식이 되겠어요. 이게 산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은 우리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감면 대상이 되는 양도금액이 750만 원, 네, 750만 원. 그다음에가 기본공제가 250. 그러면 소득금액의 기본공제를 빼면 감면분에 대한 과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과표분 중에 감면분의 과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분계에서는 감면율을 곱해주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750에 250이니까 500이 되거든요. 500. 네, 500. 네. 그러면은 얘가 0.25% 요 금액에 대해서 50%를 곱해주게 되면은 자, 감면율이 몇 프로예요? 5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0.25%에다가 여기다가 요 50%까지 곱해주면은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 125만 원 나옵니다. 125만 원. 네. 125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5일은 5, 4, 20, 4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 428, 2,500이 250이 되겠죠? 네. 250의 반이잖아요. 요게 250이거든요. 250 반이니까 125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산시까지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양도소 과세표준 및 세계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우리 문제풀이가 많이 강조했던 지문이죠.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볼 때는 부담부 증여니까 그 양도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자. 자, 일반적인 양도세는 2개월이고, 자, 2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분 있으면 빼주고, 수시부가 이미 수시부가로 기중에 낸 것이 있다면 요거는 차감, 기중에 낸 거니까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기중에 낸 것이 있다면 빼주고 나머지를 내면 되겠죠. 이를 공제 아니라 공제한 하고 내주겠죠. 납부해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초과시는 분할 납부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겠죠. 4번.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자, 2회 이상 했어요. 그래서 A 자산, B 자산을 팔았다. 그럼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죠? 각각 양도세 신고를 이제 하는데 다시 5월 달에 그로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추가로 낼 것이면 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합산해서 신고한 적이 없다면 다시 확정 신고를 하면서 추가세액이 있으면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본 지문이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중에 낸 세금들은 차감을 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합니다. 31번 문제는 용어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을. 자, 이 부분은 제가 특강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꼭 기본을 다 못 보더라도 용어에 대한 것은 꼭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읽고 들어가시라.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은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요. 자, 답이 1번이에요. 보통징수란, 우리 보통징수는 뭐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징수와 관련된 얘기예요. 징수.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냐?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 우리 특별징수가 뭐였죠? 가물가물하시죠? 특별징수. 우리 원천징수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원천징수. 제가 이거는 기초강의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원천징수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용어가 반이다. 용어 정리가 안 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했었죠. 그거예요. 자,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보통징수 나오면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죠. 교지서를 보내서 뭐 교부한다 이런 말 나와줘야죠. 자, 2번입니다. 취득세에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라 이거 뭐 쉬운 질문이죠.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됐고요. 3번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예. 그다음에 4번 납세자란, 자, 납세자가 납세무자 더 넓은 개념이죠. 즉 납세무자 플러스 특별징수무자를 다 합쳐서 납세자를 하는 거고, 그 납세무자에는 연대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의 납세무자하고 그 보충적인 납세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 원금과 가산금 이자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예,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갑니다. 32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거자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율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자, 2020년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다. 자, 첫 번째,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 우리 국외에는 등기 미등기 안 따지죠. 등기 미등기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2번 국외자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 중요한 특징이죠. 국외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금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야 한다. 기본공제 가능하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실거래가가 있다면 실거래가 원칙이니까 이걸로 가고,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 나라 현지의 시가로 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질문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3번은 뭐 명확하게 틀린 것이고요. 자,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소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렇죠.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해주면 되겠죠. 자, 기본공제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국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 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왜 주는 거죠?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직접 세액공제 해주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부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거의 지방교육세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아마 백선특강에서도 그렇지만 기타 목적세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 싶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아무튼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십수년 만에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다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내용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오물처리 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유지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물처리나 소방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그렇죠. 만분의 2.3으로 한다. 예. 자, 그러면 1번이 이게 맞나 틀리냐 우리 세율을 외우고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자, 혼동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좀 힌트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장인 특정 부동산은 예, 이런 소방시설, 오물처리,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인하여 이익을 받는다. 이때 이익을 받는 자는 건물주를 말하는 겁니다. 왜?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주가 다 보험금 배상 받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받는 자는 건물주거든요. 이런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 그렇죠? 선박도 불이 나면 소방선이 파견돼가지고 불을 꺼주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그렇죠. 2배니까 100분의 200을 세율한다가 되겠죠. 네. 근데 10층이 넘어갔을 땐 세율이 되겠고요. 자, 4번이 답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이세거든요. 그렇죠. 재산세 병이세라는 거 맞죠. 그럼 재산세 성격과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이에요.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면 병기세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논리적인 추정을 하셨다면 4번으로 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겠습니다. 자, 5번. 지하자원이 과세되는 경우 납세지는 과거의 등록된 그렇죠. 뭐 전세처럼 소재지가 되겠죠. 다만 이하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동안 십수년 만에 한번 출제가 돼서 아마 이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29번 더불어서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하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과 그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에서 우리가 2020년도가 돼버리면 3년 보유가 아닌 거죠. 공제성이 되지 않고요. 2번. 자, 그럼 다른 것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2번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세잖아요. 고가주택이란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죠. 우리가 기준시가는 임대소득세다. 제가 이거 비교 정리해드렸어요. 고급주택, 고가주택에서 고가주택을 임대했을 땐 기준시가 9억 초과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실거래가 9억 초과가 되죠.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하셨다면 뭐 2번은 명확하게 틀린 거죠.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되겠습니다.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세대 1고가주택 3년 보유. 자, 요 조건이 됐을 때는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장특공제는 되는데 우리가 9억을 초과하는 분만 정한다. 그 공식이 양도가액 계성,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차감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런 비과세 효과를 갖추고 2년 보유, 비과세 효과를 갖추고 3년 이상 보유가 돼 있다면 장특공제가 되는데 장특공제를 받든 차익 계산을 하든 장특공제를 하든 9억 초과분을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는 거죠. 자, 요 얘기예요. 4번도 같은 맥락이죠.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에서 9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 다가구를 통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해 줘야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님, 5번 합니다. 자, 35번 문제는 자, 이건 우리 많이 봤던 질문이죠. 바로 등록면허세 세율, 과표세율이죠. 지방 3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자, 단 이하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갑구일 때는 우리가 2%씩 나누면 되는 거고 을구일 때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곱하기 0.2%. 우리가 이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나왔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원래 2.8%인데 우리가 2% 날리면 뭐예요? 1000분의 8, 0.8이 된 거고. 2번 가처분은 우리가 뭐예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채권 금액에 대하여 0.2% 된다. 그렇죠?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가액의 1000분의 2가 되죠. 정답은 2번. 3번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다 요역지다. 그렇죠? 요역지 가액,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니까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4번 전세권 이전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0.2가 되고 있고요. 5번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은 자, 상속은 2.8에서 2% 날리니까 1000분의 8, 0.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 및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소를 자 국가나 지자체는 안 내잖아요. 부과하지 않죠.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무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된 날 중 무슨 날? 빠른 날로 가야죠. 빠른 날. 그렇죠. 이런 말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은 그렇죠. 매각하면은 그 매각일로부터 60일까지 지자체에게 신고한다. 자, 국가로부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랑 거래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4번은 많이 본 질문. 법인이 아닌 자 건축 대손에서 건축가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 중 100분의 80이 아니죠. 90 이상이 90이 넘었을 때 취득가액을 과표로 했었죠. 자, 많이 본 질문. 자, 답은 5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취득에 대해서 이거를 한 건으로 봐. 그렇죠? 왜? 이거를 50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씩 잘라서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건으로 보아. 그렇죠?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조항해 주는 거죠.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합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분의 몇?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죠. 탄력세를 낼 수 있겠습니다. 2번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이 아니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가 되겠죠. 3번입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100분의 110이 아니라 우리가 등록면허세 무신고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그냥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에 대해서는 자 무서울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아니 한다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납세지는 그렇죠. 소재지가 되고 납세지가 애매해서 불문했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렇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딱 걸쳐 있다. 이때는 등록관청에 있는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준다라고 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합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38번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문제죠. 자 많이 본 질문이죠.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외 소재 주택이나 고가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에 대여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공익사업 목적이 됐을 때는 기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타가 된다.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소재지가 아니라 소득세니까 주소지가 되는 거죠. 주소지. 그렇죠? 자, 4번입니다. 4번의 답이죠. 자, 우리 토지 중에는 유일하게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 그렇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요것도 제가 백선특강에서 아마 제가 냈던 지문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 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비율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업은 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결손금 공제해준다. 그래서 조심하자 했었던 그 지문이 출제됐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가 이제 특징이 좀 옳은 것은 긍정형 문제들을 출제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39번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뭐 1번 평행 지문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을 한다 됐고요.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자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할 수 없죠. 원래는 개인은 주소지인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되고 뭐 그것도 없다면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만약에 거주자 있으면 주소지가 되겠죠. 아마 2번이 좀 혼동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3번 과세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자 많이 본 질문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네. 4번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자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세부담의 상한 아시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아니 상한을 적용받으면 상한을 받은 걸로 해야죠. 그렇죠. 상한을 적용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공제해 줘야겠죠. 자, 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빼주는 건데 어쨌든 세부담 상한을 했으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렇죠. 기재하여 납부기 한 개시 자, 7일 중에서 토요일 일을 쉬니까 이틀 빼면 5일이 되겠죠.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많이 본 지문이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 이거 조심하자고 그랬잖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인가요? 아니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다. 강조 많이 했었죠. 자, 그 지문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요.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는 표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에 가산세 포함인가요? 제외죠, 제외. 이것도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가산세를 공제해 줄 수는 없다. 제외하고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3번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문제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자, 지목 변경이 됐을 때는 이거 뭐예요? 중가산세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죠. 안 한다. 그렇죠?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이거 강조 많이 했었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즉 이런 조항을 우리는 신고 의제, 신고된 것을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능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 불성실 가능성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통보하도록 돼 있죠.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뭐 양도세 계산 문제라든가 지역자원세 이런 좀 생소한 좀 지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2문제 정도.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평상 좀 접해봤던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던 감은 좀 틀릴 수가 있으시겠죠. 특히 이제 부정형 문제보다는 긍정형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좋은 결과로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푹 쉬시고요. 어쨌든 뭐 결과 양념없이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